저번에 한 강의 중에 이제 첫 번째 강의가 뭐였냐면 이제 제가 이리 뭐 한 세 달 정도 유튜브를 하니까 주로 저 채팅방에서 와가지고 좀 짓궂게 묻는 질문들이 처음에 가장 많이 묻는 게 샌드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묻는 질문, 그거 달렸어요. 그거 달렸어요. 그다음에 얼마나 커요? 얼마나 크냐고 묻더라고요. 그 세 가지 질문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숙련돼 그래도 뭐 노골적으로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크기가 제가 얼마나 되는가를 짐작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요건 2014년에 사이언스죠. 사이언스라고 그 학술지 있죠. 황우석 옛날 저 황우석 사태 날 때 그 표절론 할 때 그 투관 잡지 학술지가 사이언스거든요. 아주 영향력이 있는 학술지죠. 거기에서 이제 2014년에 간단히 소개가 나왔어요. 요 논문에 대해서 소개가 나왔는데 그 논문은 그 뉴스는 뭐에 바탕이냐면은 영국 비뇨기 학회 그 학술지가 있어요. 거기에 실린 논문인데 전 세계 남자 16만 명, 정확하게는 한 15만 16만 명을 대상으로 길이를 다졌어요. 길이를 다졌는데 그 결과는 뭐 대충 이렇습니다. 이게 안 되네. 이게 빨리. 그 결과가 이게 이제 요약이 되어 있죠. 이제 남자 요 크기가 이제 축 늘어졌을 때 크기하고 이제 완전히 빨개가 되었을 때 크기를 이제 하는데 평균은 축 늘어졌을 때는 평균은 약 9cm 그리고 빨기를 했을 때는 13cm 그리고 뭐 이제 얼마나 크고 작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큰 사람 상위 5%는 발기했을 때 크기가 16cm입니다. 16cm. 그 다음에 좀 작은 사람들 있죠. 하이 5%가 10cm입니다. 10cm. 그러니까 하이 5% 10cm, 상위 5%는 16cm, 약 6cm 차이가 나죠. 예. 그럼 바비는 그러면 몇 cm인가? 저는 키가 큰 편이에요. 키가 184cm인데 이 정도 키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남자 중에서 키가 성인 남자 중에서 상위 5%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고추 크기는 키에 비례합니다. 키에 거의 비례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추 크기도 상위 5%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말았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 갔나 또 무슨 부연설명이기라 맞아요. 그래서 뭐 키가 큰 애 비례하니까 앞으로 인사말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혹시 이제 나이가 드시거나 또 나이가 안 돼도 아프고 발기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혈액 순환이 잘 안 돼서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혈관이 막 딱딱해지거든요. 혈액 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런 거니까 혹시 뭐 남자 여자 구분 없어요. 여자도 그렇고 그 혈관 순환을 좀 잘 해주고 그 다음에 고혈압 예방 여러 가지로 좋아요. 그래서 그때는 요 갈릭 프로라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먹어봤는데 효과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뭐 협찬 받은 거 없어요. 제 아는 분인데 여기서 몇 달 마셔봤는데 갈릭 프로 산화질소 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도 저기 남겨두셨으니까
한번 구입해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효과 아주 좋습니다. 비아그보다 저는 뭐 비아그란 건 안 먹어봤는데 그것보다 효과가 더 좋대요. 예. 다음 이제 제가 뭐 섹스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참고한 서적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하면은 종이기현 1859년 찰스 다니엘슨 종이기현, 그 다음에 두 번째 칼 포프가 쓴 추측과 논박. 칼 포프는 이제 과학 철학자죠. 과학 철학자에서 진화론과 인식론을 결합시킨 그런 또 일린사회와 그의 적들이라는 책이 아주 유명하죠. 1944년에 나왔나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은 이기적인 유전자, 그 1976년에 나왔는데 리차드 도킨스가 쓴 책입니다. 요거는 뭐 저 대학생용 필독서예요. 요거 교양서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거 아직도 안 읽어봤으면 오래 나올 때고. 네 번째 책은 털없는 원숭이 The Naked Ape라는 책입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비과학적이긴 하지만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요 영국 박물학자가 쓴 책인데, 박물관 소장, 그것도 뭐 베스트셀러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책은 인류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게는 직립보행, 우리가 호모 에렉트루스라고 하는데 자바닌 있죠. 그 스스 걷는다는 그 우리 인류 진화에서 처음으로 스스 걸었잖아요. 스스 걷는 게 어떤 아주 대단한 이제 혁명이죠. 인류 진화에서. 그죠? 스스 걸었기 때문에 아까 털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섹스도 영장류 중에 제일 자주 하고, 자주 할 뿐만 아니라 제일 오래 하고, 시도 때도 없이 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인류의 기원이라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자바 원인에 대해서 자바니는 이제 진화론을 지지하는 처음으로 발견된 인류 화석이죠. 그죠? 19세기 말에 저 네덜란드 군의관 위센 디보라는 사람이 그 사제를 털어가지고 몇 년 동안 발굴을 한 끝에 그 뼈다구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자바원이. 호모 에렉투스를 해가지고 스스 걸어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은 여러 가지 보통 생물 종에 학명을 붙이는데, 보통 생물이 화석이 발견되고 나서 학명을 붙이거든요. 학명을 붙이는데 요거는 발견되기도 전에 학명을 붙였어요. 헤켈이라는 분인데, 어니스트 헤켈, 저 독일의 이제 발생학자, 발생학을 전공하신 분, 아주 유명한 당대에 아주 권위 있는 생물학자이죠. 이제 그분은 이제 저 찰스 다윈은 뭐라 했냐면은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에서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 그래서 인류의 하수를 찾으려면 아프리카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열대 지방이니까. 헤켈은 아니다. 동남아시아도 있다. 인도도 있고 동남아시아도 있잖아요. 열대 지방이. 그죠? 동남아시아로 가야 된다. 인도네시아를 찍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쓴 인류의 조상은 어떤 모양이냐. 걸어서 다니는데 뇌는 작고 뭐 말은 아직 할 줄 모르고 이런 뭐 해가지고 발견도 되기 전에 학명을 붙였어요. 그래 그게 피테칸트로스라프스 에렉투스라고 학명을 미리 붙여놨어요. 발견도 되기 전에. 근데 그 아까 그 군의관 네덜란드 디보에라는 군의관은 헤켈의 말을 종교 교리처럼 믿고 그걸 아주 100% 믿었어요. 그래 자기 인생을 걸고 인류 조상 화석을 찾으러 인도네시아로 갔다. 일부러 지원해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몇 년 동안 막 다 뒤졌죠. 인도네시아. 그거 뺐다고 하나 받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보통 돌하고 그 인류 몇백만 년 된 인류 화석 뺐다고 하고 구분 못해요. 돌하고 구분 못해요. 구분하기 힘든데 그걸 다 뒤져가지고 인부들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처음으로 인류 화석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피테칸트로푸스 에렉투스인데, 지금은 이제 호모 에렉투스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통일시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호모 에렉투스 서서 걸었다 이 말이죠. 서서 걸어가지고 서서 걸었다. 그래서 그럼 서서 걸은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뜻이 있는가, 진화 생물학에서 그걸 밝힌 사람은 우리가 그 정신분석학 인문학자 프로이드, 그죠? 지그먼드 프로이드라는 독일
심리학자죠. 그 이제 프로이드는 이제 정신분석 입문을 통해서 섹스, 그동안은 터부스이 되어가지고 함부로 말을 못하던 걸 처음으로 꺼낸 분이 프로이트예요. 프로이트는 이제 상당히 그 학술 자체는 비과학적이에요. 검증 불가능한 사이비과학 비슷한데, 근데 통찰력이 있어요. 통찰력, 무의식이란 걸 처음으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 섹스, 성욕이 모든 걸 뭐 지배한다 봤죠. 성욕이 그 문명이 탄생한 것도 성욕 때문이라고 봤죠. 그거는 이제 우리 진화 생물학을 공부하면 맞아요. 다윈의 종이 개념이 뭡니까? 생물은 번식하는 게 목적이라고, 번식한 자숙을 퍼뜨리는 게. 그거하고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프로이트의 그런 그 그죠? 뭐 그걸 성을 뭐라노? 에로스라는 뭐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그분이 쓰는 책 중에 다른 책 하나가 이제 문명의 불만이라는 책인데,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는 그 걷는 행위가 호모 에렉투스가 걸으면서 그게 어떻게 해서 문명이 탄생하게 되었는가, 그 중간 매개체가 성이란 말이에요. 섹스로 인해서 했다는 걸 프로이트가 이 책에서 자세히 다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책인데 한번 사실 읽어보십시오. 아주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이제 이론을 요약하면은 그 프로이트 이론을 요약하면은 이제 사람이 처음에 그 짐승들 걷지 못하는 짐승들, 또 침팬지나 고릴라 이런 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차이는 뭐냐면은 어디 갔네? 실시간 스트리밍 너 얼굴 좀 보여주고 해야지. 어디 갔네 이거? 여기 요거 그거 보이지? 그러면 이제 그 네 발로 걷는다는 건, 네 발로 걸을 때는 기어다니니까 주로 이제 냄새로 성적 흥분을 받아. 냄새 걸어서 다니니까 이제 그 뒷공문이 쫓아다닌다죠. 걸어서 이제 앞내를 막고 이래가지고 이제 발정을 하고 하는데, 그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주로 우리 사람을 치면 생리 주기가 있고 한 달에, 그죠? 또 물고기 같은 경우는 산란기가 따로 정해져 있다고요. 산란하는 시기가 1년에 한 번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영장류들은 그 배란 주기에 따라서 그 배란을 하면은 그때 암내가 나면은 그 냄새 맡아가지고 이제 수컷도 같이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교미를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자손을 번식하는데, 근데 사람은 뭐냐면 이제 서서 걷게 되면서 선단 행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서면서 이제 손이 자유로워진다고요. 옛날에 이제 기어다니는데 쓰다가 손이 자유로워지니까 손으로 이제 온갖 장난질을 다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아기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애들 키우면 이놈의 손 하잖아. 이놈 손. 그런 말 좀 하고 나면, 이제 그런 말 하고 나면 손으로 온갖 다 만져봐요. 불에 대기기도 하고, 선풍기 쑤시기도 하고, 이놈의 손하고 손으로 온갖 애들이 다 하잖아요. 기어다닐 때는 손을 함부로 못 쓰다가 애들이 일단 그 돌점 지나가지고 이제 서서 걷기 시작하면은 애들이 온갖 손가락으로 다 만져요. 손으로. 얼마나 손으로. 그래서 이놈의 손 하거든요. 얼마나 손으로 온갖 거 다 만지는지. 손이 서서 다니면서 손이 자유로워진 거죠. 그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일을 하니까 이제 두뇌가 발달된 거예요. 두뇌가 인공 도구를 쓰게 되고, 그죠? 그래 지금 이제 우리 바이올린도 하고, 제가 타자도 치고, 그죠? 또 젓가락질도 하고. 그리고 사실 요 손이 바로 뇌예요. 뇌에서.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그 정신이 우울하다고 봤을 때는, 정신을 중요시 했을 때는 내가 발달돼가지고 먼저가 돼가지고 내가 발달돼서
무거워가지고 뭐 걸어 다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머리가 무거워진 게 지능 발달이 먼저이기 때문에 말이죠. 내가 무거워져 가지고 사람이 대해서 머리가 무거우니까 서서 다녔다 이런 이론들이 주로 받았는데 유물론이 나오면서 특히 마르크스 또 엥겔스 같은 경우는 그 노동을 중요시했다. 유물론 중요시했기 때문에 아니다. 쓴 게 문제다. 쓰고 나서 머리가 발달됐다. 그 주는 손이 자유로워진 거다. 그죠? 손이 자유로워져 가지고 인간이 노동을 시작함으로써 머리가 발달하게 된 게다. 뭐 이런 그랬는데 지금은 뭐 결판이 났어요. 예. 그 엥겔스 말에 맞았어요. 그 프로이트도 같은 주장을 했다고요. 이제 사람이 서서 걸어다니게 되면서 인류 조상이 손이 자유로워질 거죠. 뭐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적 흥분을 이제 아까 냄새말로 맡은 게 이제 서서 다니니까 멀리 내다보잖아요. 시각이 발달된 시각을 보고 이제 보고 그래서 네 발로 걸어다닐 때는 주로 냄새 위주로 성적 흥분을 수컷들이 했는데 이제 서서 뭐 사냥도 하고 이러면서 그때 이제 눈으로 보면서 이제 성적 흥분을 느끼게 됐다고요. 그 말은 배란 주기에 관계없이 또 생리 주기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수컷이 남자죠. 남자는 성적 흥분을 할 수 있도록 발정기가 따로 없다 이 말이죠. 언제든지 발정이 날 수 있도록 진화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자도 이제 같이 그게 맞춰져 가지고 이제 진화가 되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시각으로 예전을 하니까 이제 시도 때도 없이 그 배란 주기에 관계없이 섹스를 하게 된 거예요. 섹스를 자주 하게 되니까 그 부부 사이에 교감, 친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그 생식할 때 교미할 때 번식기 했더만 남녀가 만났던 그때를 벗어나가지고 이제 360을 같이 남녀가 같이 사는 부부 관계가 탄생을 하고 또 애들이 태어남으로써 해서 가족이 탄생하게 돼. 가족이 탄생함으로 해서 이제 문명이 발생한대. 문명이. 그래서 인류 다른 짐승과는 달리 원숭이들과는 달리 인류가 문명을 일으킨 그 원동력 첫 번째는 서서 그랬다는 거. 두 번째는 섹스를 통한 부부 간의 유대 그리고 가족이라는 게 형성되고 거기서 이제 문명이 탄생했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프로이트의 학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가 이제 이런 좀 성혁명이죠, 그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성혁명에 대한 그런 업적을 남겼다면은 나중에 얼마나 자주 하는가 알든 아무튼 어디 갔나요? 그 다음에 또 복습을 하자면은 어디 갔나요? 파워포인트. 이제 프로이트 이후로 이제 성명이 또 한번 일어난 거는 킨제이 보고서, 미국이죠. 킨제이 보고서란 건데, 킨제이 보고서가 왜 그렇게 충격을 줬냐면은 미국이 청교도 사회랐고요. 이전까지는 1900 나오가 1948년 1953년 이때인데, 이때는 미국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보다 더 엄격했어요. 성에 대해서. 그 청교도 그 금족주의라나 이런 거. 미니스커트면 잡아갔어요. 경찰이. 미니스커트면 혼전 섹스 했다. 그것도 잡아갔어요. 혼전 섹스. 혼전했다. 그만큼 미국이 그 청교도 문화가 거기 보수적인 사회였다고요. 그리고 또 그런 보수적인 사회였는데, 그렇게 성에 대해서는 아예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잘 못 꺼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킨제이 보고서가 나오고 해서 발칵 뒤집어 놓는 거죠. 미국 사회. 물론 이 통계조사 자체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가장등이 많아요. 왜냐하면 재수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자장된 건 맞는데, 그 어떤 정도냐면 이제 뭐 미국 남자들, 성인 남자들 30%가 일생에 한 번, 최소 한 번 이상 동성애를 경험해봤다, 이런 통계 자료가 있고, 짐승하고는 수간을 한 뭐 비율이 한 5% 되고 뭐 이런 거. 그 여자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여자도 적극적인 성욕이 있다, 이런 거. 적극적으로 그런 걸 갈구한다, 이런. 그런 이제 그동안 그 감추어왔던 게 킨제이 보고서 나와서 이제 발칵 뒤집어 놓는 기죠. 그러면서 이제 60년대 들어와서 이제 성애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마릴린 monroe, 그 치마 없고 막 마릴린 monroe 있죠. 그 케네디 뭐 이래가지고 60년대에 그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킨제이 보고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때 감동 있게 읽은 사람이 플레이보이지를 창간해. 플레이보이 그 남자들 잡지 있죠, 미국에. 플레이보이지를 창간해가지고 지금도 장사 잘 되고 있잖아요. 그죠? 플레이보이 장. 그다음에 그 펜트하우스라고 또 다른 그 이름 모르겠다. 창간을 해요. 창간을 해가지고 뭐 포르노 잡지잖아요. 근데 그 대부분까지 소송에 가가지고 결국 이겼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포르노가 범람하는 게 그 펜트하우스 창간하는 사람이 표현의 자유를 내걸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대부분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포르노 그런 게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쨌든 간에 이제 킨제이 보고서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대 이제 서구 사회에서 이제 성혁명이 일어나죠. 그건 이제 피임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입으로 먹는, 그 전에 콘돔도 있었지만은 그 콘돔은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입으로 먹는 피임약이 60년대에 개발이 돼가지고 판매가 시작된다고요. 여기서 나오죠. 지금도 파는 약이에요. 그 야설 해가지고 바이엘사에서 만든, 지금도 파는 약이에요. 그리고 요것을 먹으면 해서 이제 어떠냐면, 옛날에는 섹스를 한다면 곧 출산을 의미했다고요. 애를 낳는 걸로 분리를 시킬 수 없었는데, 이 피임약이 나옴으로 해서 출산하고 이제 그 오락으로서의 섹스, 그러니까 쾌락, 그러니까 오락으로서의 서로 즐기는 기죠. 분리가 됐다고요. 그래서 분리가 된 게 1960년대에 되면서 이제 성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이때 이제 미니스커트 나오고 비키니도 나오고, 그죠? 플레이보이즈도 나오고 플레이보이즈는 뭐 그전에도 나왔지만은 이렇게 이제 성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성혁명이 언제 일어나는가, 뭐 이라지. 저는 아까 말할 때 마강수 교수님 1990년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990년대 마강수 교수님 이야기 좀 드렸고요. 자세히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뭐 복습하는 기니까 지나간 강의가 있으니까 다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마강수 교수님이, 그죠? 그 즐거운 살아라는 그 소설 때문에 탄압을 많이 받아가지고 참 자살하셨잖아요, 결국 2017년에, 그죠? 그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젠더란 무엇인가? 젠더는 요 전파상에 파는 전자부품도 젠더인데, 젠더란 무엇인가? 성악은 어떻게 다른가, 그죠? 또 이명론 노미널리즘이라는 철학하고 또 인공지능 어떻게 관련됐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성적 취향이라고 하죠.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가 여자를 좋아하는가 문제하고, 젠더 아이덴티, 이제 성 정체성, 또 젠더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남자인가 내가 여자인가 내가 트랜스젠더인가, 이 문제하고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게이 레즈비안이라는 거는 성방향성,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성적 취향을 말하는 기고, 아까
내가 이장인가, 내 심리적으로 내가 남자인가, 내가 트랜스젠더인가, 이거는 성 정체성 문제예요. 둘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게이하고 게이 레즈비언하고 트랜스젠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관련이 없어요. 게이하고 게이 레즈비언하고 트랜스젠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래서 그때 이제 여성애니 남성애니 이런 이야기도 드렸고 트랜스젠더인가 말씀드리더라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호모포비아, 동성애를 유달리 싫어하는 사람이 되게 힘으로 느끼고 탄압하는데 앞장서고, 또 트랜스젠더를 싫어하는 사람, 보통 사람 그냥 넘어가는데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니 가인식으로. 그거는 뭐냐면은 옛날 우리나라에도 보면 너 빨갱이자 뭐 저 빨갱이 아닌데요 해가지고 빨갱이 아니라고 해야 자기가 저 빨갱이 아니에요 이래 한다고요. 너 빨갱이 아니냐 했을 때 저 빨갱이 아닌데요 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되겠어요. 게이 그 동성애도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게이 그 동성애자들을 탄압하고 비난하고 뭐 악플을 단다든지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한 90%는 본인이 사실은 동성애자예요. 근데 그걸 숨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방어작용으로서 다른 게이들, 다른 동성애자들을 공격한다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호모포비의 대표적인 사람이 레리 크레이그라는 미국 상원의원이죠. 2007년에, 몇 년인지 모르겠다만 2007년에는 체포가 됐어요. 남자 화장실에서, 공중 화장실에서 FBI 잠복수에 잡혀가지고. 왜냐하면 그 남자가 남자를 꼬시는 그런 일단 그 제보를 듣고 FBI가 잠복 수사를 해가지고 했던데 걸렸던 거예요. 보니까 상원의원이라고 잡혀가지고 체포를 했다고요. 뭐 체포될 수는 있죠,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게 왜 이 난리가 났냐면은 이 상원의원이 평생 수십 년 상원의원도 한 게 뭐냐면 게이 탄압하는 거, 동성애자들 탄압하는 거, 그 법안을 제일 많이 만들고 제일 앞장서 온 사람이에요. 게이를 탄압하는데. 근데 그 자신이 알고 보니까 게이잖아요. 동성애자. 이런 이선자라고 하죠. 비겁한 사람. 비겁한 사람이라고 하죠. 자기가 게이라는 걸 드러나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게이 탄압에 제일 앞장선 사람. 그래 뭐 아까 저번에 성정체성하고 그 성적 취향하고 어떻게 다른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게이 레즈비언도 있고 트랜스젠더, 트랜스섹슈얼, 바이섹슈얼 양쪽 다 좋아하는 거, 어섹슈얼 동그라미로 생긴데 관심이 없어요. 성이 아예. 어섹슈얼, 바이섹슈얼은 남자 여자 다 된다. 남자 여자 다 좋아한다.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그 성정체성, 젠더 아이덴티 문제가 드러나냐면은 우리 사람 생식기를 결정하는 것은 성영색체 결정이에요. 우리 염색체가 2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성을 결정하는 것은 23번째 딱 하나죠. 성염색체고 나머지는 보통 염색체인데 요 성기를 결정하는 것은, 생물학적 성을 결정하는 것은 성영색체이지만은 우리 머리를 두뇌를 결정하는 것은 성령십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머리를 결정하는 것은 보통 염색체가 결정해요. 그래서 염색체에서는 이제 만약에 뭐 남자로 이렇게 태어나게 했다면은 또 두뇌는, 머리는 다른 염색체가 결정, 다른 염색체들 여기 좀 여성에 더 가까울 수가 있다고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체는 성염색체에서 나머지 염색체에 의해서 여기 또 여성적으로, 여성적이라는 건 이제 뭐 주관적인 개념인데 어쨌든 간에 그 생물학적으로 돼가지고 호르몬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여성적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고요. 그런 게 일치를 정확하게 안 한다고요. 그죠? 일치가 안 해가지고 이제 그러는 걸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성정체성 문제가 일어난다고요. 그죠? 성정체성 문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지만은 생물학적 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섹스라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인 또 언어에서 문법적인 성은 젠더라고 하죠. 인도 유럽에서는 되고, 그죠? 그래서 남자 여자라는 거, 우리 동아시아 언어에서는 남자 여자하고 하고 해가지고 생물학적 성하고 사회문학성을 일치시켜 그냥 구분을 의시하는데, 서양에서는 구분이 돼요. 메일, 피메일, 앙커, 수커, 이거는 생물학적인 성을 말하는 거예요. 생물학적. 근데 he라든지 she라든지 영어로, 또는 man이라든지 woman이라는 거는 이거는 생물학적 성이 아니고 사회심리적인 또 문법적인, 문법에서 말하는 성을 젠더라고 하죠. 그죠? 젠더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인터섹스하고 이제 트랜스젠더는 뭐냐면 성의 그 구분이 모호한 거래요. 모호한 거. 그 인터섹스는 우리말로 관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생물학적 성이 꽃하고 조개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두 개도 없는 거. 그건 이제 성염색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염색체가 XX, XY 되면 이제 정상인데, XXY가 된다든지, 뭐, X 하나만 있다든지, 아니면 Y 하나만 있다든지, 또 뭐, XXXY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뭐, 성기가 없을 수도 있고, 뭐, 남자, 여자 같이, 성기가 같이, 뭐,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인터섹스라고, 이제 트랜스젠더는 사회 심리적인 성, 두뇌에 있는 자기가 여성성이, 젠더가, 말했잖아요. 젠더가 이제 남자, 여자 섞여 있는 거예요. 그죠? 남자가 섞여 있는 걸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트랜스젠더와 트랜스섹슈얼은 뭔가, 요걸 좀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트랜스젠더와 트랜스섹슈얼은, 이렇게 제가 보고 여기 있으면 뭐 채팅방 같은 데서 저보고 젠더냐고, 젠더세요 아니세요 물어보는 거는, 말은 이제 트랜스젠더의 준말인데, 아니요. 이 젠더라는 정확히 용어를 말하면 트랜스섹슈얼을 말해요. 트랜스섹슈얼을 말한다고요. 트랜스젠더는 굉장히 광범위한 뜻이에요. 어찌 남자가 남성 여성이 같이 될 수 있게, 남자가 있으면 보통 남성 여성이 섞여 있다고요. 심리적으로 남성성도 있고 여성성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인구의 99%는 트랜스젠더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트랜스섹슈얼은 뭐냐면은, 이제 섹스가 붙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트랜스섹슈얼이라는 건 성전환자라고 번역을 하죠. 호르몬을 맞거나 또 수술을 하거나, 호르몬하고 수술 안 맞더라도 그럴 의향이 있는 사람을 트랜스섹슈얼이라고 한다고요.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면 평범한 트랜스젠더하고 트랜스섹슈얼, 우리가 현재 젠더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젠더라고 잘못 말하는 트랜스섹슈얼과 보통 트랜스젠더의 차이가 뭐냐 이 말이죠. 그 차이를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키피디아에도 안 나옵니다. 학술 논문에도 안 나와요. 젠더 바이오가에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바비가 이 강의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흔히 젠더로 호르몬 맞고 그 수술하고, 아니면 하지 않았더라도, 수술하고 호르몬 안 맞더라도 트랜스섹슈얼이 있다고요. 트랜스섹슈얼과 트랜스젠더 차이는 뭐냐면은, 자기 성기에 히모글로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라고. 트랜스섹슈얼은 어떠냐면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꼬추를 면도칼을 잘라요. 혐오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요. 그런 게. 아니면 자살을 해요.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걸 떼내고 싶어요. 자기 혐오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 성기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 트랜스섹슈얼이에요. 자기 성기에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걸 트랜스섹슈얼이고, 나머지 혐오감을 안 가지고 있는데 뭐 제가 제일 좀 한다. 뭐 이제 넓은 뜻에서 트랜스젠더죠. 트랜스젠더. 그래서 그 트랜스젠더라고 말하는 그 그룹은 인구의 99%를 아까 트랜스젠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됐죠. 그 트랜스젠더는 그 트랜스젠더 숫자가 100이라면은 트랜스섹슈얼은 그 중에서도 5%도 안 돼요. 트랜스섹슈얼은 굉장히
그 소수자, 트랜스젠더 안에서도 소수자가 트랜스섹슈얼이라고요. 근데 트랜스섹슈얼들은 이거 좀 해줘야 돼요. 강제적으로 안 하면은 자살을 하거나 우울증에 걸리고 하기 때문에 또 막 사회에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차라리 트랜스섹슈얼이란 하리수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은 수술을 해가지고 그 하는 게 오히려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한다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트랜스섹슈얼이 아니에요. 혐오감이 없기 때문에 트랜스젠더라고요. 그리고 게이 레즈비안은 M으로서 구분 못합니다. 게이 레즈비안, 그러니까 M으로서 구분 못해요. 자, 싹 오해를 하는데 내가 짜장면을 좋아하는가 짬뽕을 좋아하는 걸 M으로서 구분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가 여자를 좋아하는가는 M으로서 구분 못해요. 그 잘못 알려진 거예요. 게이 특징이 뭐다 다 잘못 알려진 상식이에요. 게이는 자기가 내가 게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짬뽕을 좋아하는지 짬뽕을 더 좋아하는지 짜장면을 더 좋아하는지 제가 말하기 전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알 방법이 없어요. 알 방법이 없다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게이인가 아닌가는 본인이 밝히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밝히더라도 알 수 없어요. 거짓말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게이 레즈비언이에요. 그래서 게이 레즈비언은 M으로 아무런 일반 우리 보는 사람 아무 차이 안 나요. 근데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트랜스젠더잖아요. 그죠? 넓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 이제 M에서 차이가 나요.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니까 눈에 띄잖아요. 눈에 띄는데 요하고 게이 레즈비언은 아무 관계 없어요. 게이 레즈비언은 그냥 평범해요. 아주 평범하게 생겨가지고 아무 차이 없어요. 근데 애가 이제 드래그 퀸이라는 게 있는데 드래그 퀸은 그 동성애자들이 일부러 그 분장을 하고 다니는 게지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입고 다녀요. 그냥 쇼 목적으로 할 때 특별한 그 이벤트가 있을 때 행사가 있을 때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지 그 평소 때는 그렇게 안 입고 다녀요. 그래서 이런 옷 같은 게 M으로서 뭐 차이가 난다는 그건 트랜스젠더지 저 게이 레즈비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뭐 우리나라에 뭐 키어 축제나 이런 거 하면은 그 뭐 옷을 이상하게 입었던 건 트랜스젠더예요. 그 게이 레즈비언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게이 레즈비언 중에 이제 의도적으로 옷을 뭐 이상하게 입고 나오고 뭐 여성 복장을 하고 한 그거는 드래그 퀸이래 가지고 행사 목적으로 뭐 이제 할로윈 데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의상을 좀 특별하게 한번 입어보는 날에만 그렇게 하는 게지 보통 때는 그래 안 입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 지금 소통이 아니고 지난 거 좀 복습하고 있잖아 지금. 그거 지나간 거 보고 좀 이따 소통할게다 이제. 올 시간 많으니까. 그러면 요까지 또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또 이제 강의가 끝났나? 그래서 뭐 섹스나 젠더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이 책을 참고하세요.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